최 사장입니다. 이번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자는 최 사장이고 팟캐스트와는 조금은 다른 내용의 책인데요. 인문교양 지식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일부인데 현실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5가지의 분야가 어떻게 세계를 구성하는지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약 판매는 26일 수요일부터인데 26일이면 내일부터죠. 예약 판매 기간 동안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작가 사인이 들어간 책과 사은품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사은품은 고급 양장 노트라고 하는데 아직 저도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노트겠지요.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책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 검색창에 지대 더 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국 서점 절찬 예약 판매 중. 광고 끝. 영화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환상적인 세계로 안내해주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화가 소중한 이유는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영화 속에 담겨있는 우리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이 아니야. 그죠? 사실은 그죠? 원래 이 녹음을 저희가 몰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같이 있어요. 네. 지겹다. 일단 오늘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깡쌤이고요. 최 사장과 정반대로 도대체 무슨 컨셉이야? 사회 진보와 합리적인 어떤 철학적 사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깊이 있는 인격 깡생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지 그죠? 오케이. 이독실입니다. 저는 성대결절이 치료되고 있고요. 네. 합리적인 것도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기독교도 좋아하고 기독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기독교 신자이자 또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독실입니다. 네, 저는 김도인입니다. 저는 도닦기랑 돈 벌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단체 특집 했었죠, 그죠? 그걸 끝나고 뭐 할까 하다가 쉽게 가자. 그래가지고 항상 예술 쪽으로 한번 다뤄보자 했었는데 쉽게. 그죠? 예. 예술? 영화도 예술이니까 네네. 영화 예술이구나.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화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랑 이제 인문과학, 교양, 시사 이런 거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의 연기가 어떻고 연출이 어떻다, 각본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인문학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혹은 과학적인 어떤 교양 지식 혹은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있어 보이게 엮어보려고 지금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이제 깡 선생께서 비카인드 리와인드? 이게 무슨 어디서 잘 읽어. 비카인드 리와인드 맞습니까? 이 영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노동 사회 연결시켜가지고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2부에는 오늘 준비되어 있죠. 2부에는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 그죠? 이걸 명상 종교와 관련돼가지고 김도인께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3부랑 4부는 이제 경제와 연결시켜서 프로메테우스 하겠습니다. 외계인과 연결이죠. 외계인 경제.
외계인이 경제적 활동 어떻게 하는가요? 아 진짜? 정말로. 외계인 경제. 그래서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제가 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4부에서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안 봤어. 안 개인적으로는 강제 할당됐어. 몰락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네. 저는 굉장히 명작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네. 컨셉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소개를 그래요? 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 약간 그 좀 심도 고민을 있게 해보세요. 할게. 예. 그래서 근데 인터스텔라가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저도 저도 보고 만약에 네. 제가 보고서 제가 이해한 바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같이 네. 할 것이고 예. 나도 어려서 모르겠다 그러면 몰락으로 알겠습니다. 4부는 미정인데 인터스텔라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특집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진행하기 전에 광고 잠깐 빠르게 하면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모임 진행하죠. 12월 13일 1시 반에서부터 4시까지 저희가 공개 방송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함께하는 토론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진행할 거고 뒤풀이는 아직 결정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확정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사연을 준비했어. 30초 만에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상사연을 내가 준비 못해가지고 너무 막 만들어. 그래서 30초 만에 김도희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가상사연 들은 다음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이 끝나는 고3 학생입니다. 이제 수능이 곧 끝나면 끝났네. 끝나면 못 봤던 영화나 실컷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를 볼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놀라는 편이라서 무서운 영화는 못 봐요. 지대너볕 언니 오빠들이 인문과 사회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 점점 주셨으면 남성 좋겠습니다. 텍사스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보여주셨습니다. 야, 잘 죄송합니다. 놀라는 편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김도희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나 진짜 욕 먹을 거야. 막 지금 막 알겠습니다. 탓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뭐 고맙다고 하더니 맞아. 가상사에 급하게 준비했어요. 일단 그래서 오늘 1부는 이제 깡 선수께서 비하인드 리와인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 하는 거를 부담이 좀 많이 됐죠. 왜냐하면 영화 소개하는 전문적인 팟캐스트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예, 영화 평론하는 팟캐스트들이 많고 재밌는 팟캐스트들이 많아서 저도 종종 즐겨 듣는 편인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식견은 없으니까 함부로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좀 쪽팔리고 무섭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인 어떤 인문사회학적인 시선이나 관점이랑 접목시켜서 한번 영화를 다뤄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최근에 계속 했던 생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일단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독실이나 최상장이나 김도희님은 일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일하는 거요? 네.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일의 정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는 일을 하는 게 좋다. 나 워커홀릭이다. 그런 사람이 있지. 있잖아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지금 30대 들어와가지고 목표가 30대가 끝나기 전에 은퇴하자. 노동의 종말이잖아. 노동의 종말. 노동만큼 이제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은퇴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나머지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뭐에 비해서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놀거나인가요? 현대에서는 일과 놀이가 구분이 많이 돼 있죠. 개념 자체가 일한다 하는 거는 이제 어딘가에 속해서 자기가 어떤 조직에 속하거나 거기서 일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많이 돼버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저는 약간 워커홀릭 스타일이었어요. 일 자체 하는 거를 즐기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조차 일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이코자. 돌기가 왜 좋아 그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과제를 설정해서 막 나 혼자 하는 거야. 재밌는 거야. 그 수학자 자체가. 스타일인데. 진짜?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저도 최근에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일하고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폐지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감각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NSA. 그 감성을 좀 살려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는 일 자체의 그래요? 즐거움, 의미에 대한 의미를 좀 살려준 영화라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반 마르크스적인 영화군요. 아니 오히려 마르크스적인 그래요? Be Kind Rewind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영어로 Be Kind
Rewind. 해석하면 뭐예요? 이게 영어로 그 비디오 테이프 옛날 비디오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반납할 때 이게 처음으로 돌려가지고 반납해주는 게 예의였잖아. 그 뜻이에요. Be kind rewind 하면 좀 앞으로 되돌려서 반납해주세요 이 뜻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뜻이냐면은 이 영화의 주 무대가 비디오 가게라서 그래요. 예, 비디오 가게 뉴저지주의 뭐 파사이시에 있는 Be kind rewind라는 비디오 대여점 이름입니다. 비디오 가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예, 크리스토퍼 영화 자체는 놀란? 아니야? 영화 자체는 많이 안 스티븐 알려졌는데 예. 혹시 뭡니까? 짐 캐리 나왔던 거 뭐죠? 덤 앤 더머. 아니야. 두 개밖에 몰라. 인터스텔라. 거기 나오나? 짐 캐리 되게 유명했던 고질라.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미안해요. 미셸 공들이 이터널 선샤인. 그 감독입니다. 미셸 공들리라고 그래요? 프랑스 출신인데 되게 독특하고 좀 신기한 영화들 많이 찍는 감독인 것 이터널 같고. 선샤인도 재밌잖아. 이터널 선샤인은 뭐 영화 평론가들이 뽑은 영화 중에 항상 막 탑 10에 뽑히고 이 정도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영화 자체는 좀 B급 영화 느낌이 나요. 좀 그래요? 촌스럽고 전반적으로 그 화려한 영상미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거기 등장인물들도 조금 바보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주에 있는 어떤 슬럼가에 그 한 귀퉁이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여점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철거 위기를 이 직원들이랑 사장님이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저희가 스포일러 특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좋다. 이런 거 좋아. 저희는 결말. 영화 내용 그냥 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가려고. 그렇죠. 네, 결말은 철거된다. 철거되는군요. 끝. 철거된다. 철거되지만 그 어떤 철거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의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비디오 가게 사장님 이름이 플래처 할아버지입니다. 플래처. 이거 흑인 배우신데 유명한 데니 글로버라고 혹시 아시나요? 몰라. 옛날에 리셀 웨폰 시리즈에서 멜 깁슨 파트너였던 할아버지.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 블랙이 나와요. 코믹 연기 퉁퉁하고. 잭 블랙. 잭 블랙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잭 블랙이 제리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맛이 갔어. 정신이 없는 친구야. 편집증 증상도 있고 좀 맛이 가 있고 동네에 있는 발전소 때문에 자기 뇌가 녹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자동차 수리공이고 그냥 동네 큰 트레일러에서 살아요. 이 사람은. 자기 집도 없고. 완전 사회 하층민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라는 아주 순박한 흑인 비디오 가게 점원입니다. 걔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고 마이크. 플래처 할아버지랑은 거의 가족 같은 관계예요. 이 사람을 거의 키웠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둘 사이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랑 제리는 어떻게 보면 덤앤더머 같아요. 그 마이크도 바본데 제리는 더 바본 거야. 제리가 잭 블랙이었지. 잭 블랙입니다. 그래서 잭 블랙이 굉장히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요. 저기 마이크라는 비디오 가게 점원이랑 제리가 친하기 때문에 자주 놀러 갑니다, 둘이.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는 덤앤더머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비디오 가게가 있는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 안전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 측에서는 아예 우리가 무료로 이사 비용까지 대주겠다 해서 나가라고 했지만 이 플래처 할아버지는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워낙 애착이 강하고 이 비디오 가게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장사도 안 되는 가게죠. 그때 이미 DVD 시장으로 다 넘어갔는데 이건 이제 아웃데이티드 된 거지 한마디로.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가게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건물 비디오 가게가 새들어 있던 그 건물이 아주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패츠 왈러라는 사람이 뭐 생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또 그 패츠 왈러의 굉장한 팬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부셔지는 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이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자기 비디오 가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친구들이랑 상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장거리 여행을. 그때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고 내용이 뭐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잭 블랙이 연기한 제리라는 엉뚱한 친구. 네. 이 친구가 발전소가 자기 뇌를 조종하고 있다.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또라이야. 그래서 발전소를 폭파하러 갑니다, 실제로. 밤에. 그러다가 오히려 감전사고를 당해요. 네. 근데 그 감전사고 후유증으로 온몸에 전자기파가 흐르게 됩니다. 네네. 네. 그 전자기파가 흐른 상태에서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는 영화 같은데? 그렇지, 안드로메다. 네. 미셸 공드리 이거 영화적인 완전 예, 아, 설정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온몸에 전자기파가 흐르는데 전자기파가 흐르는 상태로 그 비디오. 아까 비디오 가게로 들어간 거야, 얘가. 그럼 다 지워지지. 그렇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디오 테이프 내용이 싹 지워지고 다 공테이프만 남아버린 거죠. 오. 예.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어. 플래처 할아버지가 그 점원한테 믿고 맡기고 떠났는데 난리가 난 거지. 비디오는 다 지워지고 고객들은 와갖고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야, 그럼 아예 우리가 비디오가 어차피 다 지워졌으니까 이걸 직접 찍어서 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구만.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아주 기발한 어떤 카메라 워크라든가 손수 제작한 소품 이런 것들 그리고 1인 다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구나. 그래서 뭐 스타워즈도 찍고 막 그런 거야.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어서 저기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입소문을 막 타기 시작하면서 대박이 난 거야.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고스트바스터즈를 빌려주세요 하면은 잠깐만 이 비디오는 내일 들어온다고 하고 찍어 그날 저녁에 그런 영화군요. 신청하면 당일날 바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오나요? 그러면은 이 영화는 스웨덴에서 특수 제작한 영화이기 때문에 좀 늦게 걸린다고. 그래서 스웨덴식 영화예요.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처음에. 예, 그래서 스웨덴식 영화 이게 그 동네에서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영화들을 갖다가 일종의 패러디죠. 패러디에서 찍는데 그 패러디에서 그 찍는 장면들이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어요. 그럴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스트바스터즈를 이제 패러디에서 찍는데 그 온몸에 은박지를 붙인 옷을 입고요. 생각만 해도. 예. 그리고 녹색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다음에 거기서 그 손전등을 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녹색 유령처럼 보이잖아. 그러면서 우와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스트바스터즈 혹시 만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청소기로. 총 같은 거 쓰잖아요. 먹개. 그 광선총을 쓰잖아요. 맞아. 네. 광선총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난감 총 앞에다가 우리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 때 쓰는 은색 숄 아세요? 긴 거. 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숄. 그 긴 거를 갖다가 꼬불꼬불꼬불하게 총 앞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괴물을 막 하면은 뭐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B급 영화고만. 네. 예. 맞아요. 완전 B급 강사. 그 러시아워 2도 이제 이 사람들이 찍는데 막 그 주인공이 높은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도 그 놀이터 같은 철봉 위에서 떨어지는 걸 찍는데 그 밑 바닥에다가 그 도로 그림 같은 걸 깔아놔. 대형 한 전지 같은 크기에다가 도로 그림 같은 걸 깔아놓고 카메라를 위에서 하면서 얘가 떨어지는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치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게.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총 맞는 장면을 찍는데 피가 팍 터져야 되잖아요. 총 맞으면은. 근데 이제 총을 빵 쏘고 나서 화면이 딱 바뀌면서 그 사람 뒤에 피자, 커다란 빨간색 피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펑 터지는 거를 피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렇구만. 기발하진 않지만. 예, 굉장히 귀여운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행 갔다가 돌아온 플래처 할아버지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당황하고 놀랐지만, 그렇지, 열받았겠지. 비디오 다 지워졌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걸 잘 하면은 대박을 낼 수 있겠다. 그러면 철거를 막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이 할아버지도 본격적으로 합류해서 영화를 찍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도 막 출연하기 시작해요. 예, 막 신나가지고 막 온갖 영화들을 다 찍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그리고 같이 모여서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박 행진이 이어지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여유가 있으면은 건물 수리 비용을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시 안전 규정에 맞는 건물 수리 비용을 마련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FBI가 들이닥칩니다. 이거 해적판 비디오를 제작해서 너희들이 판 거 아니냐? 이거 저작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비디오들을 압수해가지고
불태우는 건 아니고 파괴해버리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간청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찍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각본도 우리가 쓰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동네 사람들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 플래처 할아버지, 그 마이크라는 가게 점원, 우리 제리 아저씨, 잭 블랙이 연기한 제리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찍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영화 찍는 장면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패츠 왈러라는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살았던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뻥이에요. 그런 전설만 있었는데 패츠 왈러가 실제로 그 동네에 온 적은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패츠 왈러 일대기를 한번 우리가 연기를 해보자. 영화를 찍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패츠 왈러를 생전 처음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가 봤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뭐 밥을 먹었어. 뭐 기차를 여기서 탔었어. 이런 증언들을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일종의 시나리오 각본을 만드는 거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패츠 왈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갖다가 완전 가상입니다. 이게 다 뻥이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챕터씩을 맡아서 각본을 만든 거야. 그리고 영화 소품도 다 직접 만듭니다. 1900년대 그 자동차를 재현한 마분지로 자동차 모형들을 제작해갖고 막 돌아다니고 예, 재밌는 장면은 이게 옛날 흑백 영화식으로 찍어야 되니까 일반적인 카메라 앞에다가 그 낡은 환풍기를 하나 달아요. 그럼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잖아. 그러면 그걸로 찍으면 이제 옛날 흑백 영화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기발하게 소품들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건물이 철거되는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감상을 합니다. 예, 영화관도 따로 없고 그 비디오 가게에서 커튼 내려놓고 영상이 틀고 수십 명이 모여서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영화를 마지막에 이제 감상을 하는데 주민들이 만든 영화가 패츠 왈러 일대기를 다룬 그 영화가 한쪽 면에 상영이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영화 속이든 본 표정 중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 같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기하고 내가 직접 각본 쓰고 소품 만들었던 그 영화가 상영되는 거를 보는 그 주민들의 행복한 표정은 정말 그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는 그 장면 때문에 사실 이 영화를 고른 거거든요. 감동적이긴 하네. 그러니까, 이제 잔잔하고만. 결국에 건물은 철거는 됩니다. 철거는 되는데 영화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내용이야? 예.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면은 비디오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야매로 영화를 찍어서 파는 그런 영화죠. 다 같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뭔가 만들었다. 훈훈하고만. 근데 실제로 되게 웃긴 영화야. 이거 보시면 잭 블랙이라는 배우 자체가 웃긴 영화야? 네네. 코미디 영화예요. 네 맞아요. 되게 선생님 말씀하실 스마트하면서도 때 어떤 휴먼 드라마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면서도 그걸 되게 창의적이고 기발하게 잘 살았어요. 네네. 중간중간에 그 영화 제작하는 씬들이 굉장히 재밌고 이게 스웨덴식 영화라는 고유명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스웨디든 무비 하면은 유튜브에 치시면은 나옵니다. 실제로 그 일반 시민들이 주라기 공원 뭐 이런 영화들을 2분에서 3분짜리로 패러디해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찾아봐야겠네. 찍읍시다 우리도. 뭐요? 인터스텔라. 이 김도희는 보셨어요? 네. 이게 유명한 영화야? 유명한 영화는 아니고요. 유명하진 않았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좀 마이너한 영화지. 네네 맞아요. 다만 이제 잭 블랙이 나왔으니까 잭 블랙 팬들 많이 봤을 거고 그 미셸 공들이라는 감독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절대 안 보는 영화. 왜요? 왜? 이런 거는 잘 안 봐. 저는 이게 막 그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왜 외계인 나오고 침공하고 폭발하고 이런 거. FBI 워닝. FBI 그러니까 자극적. 저도 그런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극적인 영화, 액션 영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코미디인 줄 알고 봤다가 그 귀한 진주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느낌을 가졌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 사회적인 얘기를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게 서구 사회는 한 17, 18세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거의 뭐 20세기가 다 돼서 그렇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전체 사회가 이제 다 포섭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생산 수단의 하나잖아요. 이윤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기업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뺏어와야 돼요. 자기 시간으로 자기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그 농민들을 대거 도시화로 이렇게 사실상 농촌을 망하게 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돼서 일해야 되냐면 대기업들, 큰 기업들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이라는 거는 대부분 99%죠. 기업이 원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원하는 일. 그렇지. 예.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이라는 게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옛날에 심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 봤을 때 혹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를 5가지로 나눕니다. 매슬로우. 네, 매슬로우라는 분이. 이름이 되게 맛있어 예. 보이는데. 마시멜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마시멜로우. 예. 그래서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그렇지. 예, 이거 충족이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애정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충족돼서 가장 궁극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구적이네. 예, 동양에서는 그 위도 서구적이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무아의 욕구. 그죠? 그런 것도 있어야 돼. 만물 합일의 욕구. 그러니까. 합의의 욕구. 이 자아 실현이라는 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를 이끌어내고 자기가 이게 사실은 자아 실현의 저는 99%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지. 예. 노동 외에는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게 뭐 크지 않으니까. 그지?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 성과가 좋으면은 거기서 우리 이제 성취감을 얻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옛날에 칙센하이머라는 교수가 몰입 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꽤 한때 됐을 거예요. 유명했었죠. 무슨 맞아. 내용인데? 몰입해라는 네, 거야? 몰입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아 실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성공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인생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찾아낸 특징은 몰입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특정한 일에 잘 몰입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 사람 결론. 사실 안 읽어보긴 했는데 나는 사실 그런 식의 어떤 그 책이 너무 싫어. 왜냐면은 이거 뭐지? 일종의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한 거야.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에서 몰입이라는 걸 찾아냈을걸?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배제했을 건 뭐냐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았을 거야. 성공하지 몰입했는데도 못한 성공하지 무수히만 못한 사람들 중에서 몰입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걸? 질적용구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성공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 서칭 자체를 이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수학자가 높다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특징을 다시 공통점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자기 능력에 합치되는 활동을 꾸준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고 그 책에서도 일을 하는 게 인간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일을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뭔가 목표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 그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그 기계공이에요. 그냥 평범한 기계공이 공장 직원인데 이 사람은 덕후인 거예요. 기계 덕후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걸 고쳐야지 직성이 풀려. 자기 힘으로. 그래서 그걸 스스로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공장에 있는 기계들의 구조라든가 원리들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자기가 몰입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본가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저는 그게 너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왜? 지금 기계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혹시 취미의 몰입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과 덕스러운 취미의 구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두 개를 완전히 나눠놓은 거예요. 일과 취미, 취미와 놀이. 일과 놀이. 이걸 완전히 구분시켜놨고 일은 속된 말로 그냥 사장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취미는 그거랑 관련 없는 일. 그렇지. 그거 완전히 나눠졌는데 그 구분 자체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아주 엄격하게 구분된 거지. 그 이전에는 뭐 그게 구분될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나 원시시대 사냥꾼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놀고 일하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나 삶이 그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덕업일치라고 하죠. 덕후들 덕업이 일치한다. 직업이 일치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러면 정말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들이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들이 그거를 판매한다.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만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만화방을 차렸다. 좋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NS에 취직했다. 그렇죠. 그거 좋겠죠. 그냥 그거 풀면서 행복하겠지. 행복을 느끼고. 근데 아까 그 기계 만지는 거에 대한 얘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남자는 전 기본적으로 남자는 그런 욕구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들었을 때는 미국 남성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미국은 그 차고가 다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자기의 어떤 공방을 꾸미잖아요. 거기서 뭐 드릴로 뚫고 막 그거 뚝딱뚝딱 거릴 때 공구를 만질 때 제일 행복하다고 했대요. 저는 그 기사를 봤을 때 너무 공감을 했었던 게 그지. 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드릴이 너무 좋아요. 드릴을 모아. 너무 좋아. 드릴 왜 좋냐? 이거 공감할 사람이 많을걸요? 듣는 분들 중에 공감해? 제 편을 좀 들어주실 막 분들 달려. 있어요. 드릴이 뭐냐 막. 드라이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전동 드라이버. AK-47도 좋아하고. 그 드라이버도 그냥 또 중국산이냐, 대만산이냐, 일제냐, 미제냐, 아니면 그 독일제냐 다 다르거든요. 드라이버가? 독일제 또 좋아하는 사람 많죠. 독일. 그럼요. 공군은 메이드인 역시 젊은이만 독일제라고. 있으면 그냥 드라이버를 너무 좋아. 그냥 거기 옆에 각인돼 있어요. 메이드인 젊은이라고 딱 써 있으면 이게 주부들이 무슨 독일 가정제품 행케. 모은 거랑 똑같네요. 그렇다니까요. 쌍둥이 사와 이거랑. 저도 마찬가지로. 야, 근데 그 다르지. 가전기구야. 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드라이버는 그냥 드라이버인데 뭘? 아니라니까. 왜요? 막 예술 똑같게도 작품이야. 실제로 맞아요. 뭐 그 뭐지? 그 나사를 조이는데 그 드라이버인데? 그래. 미쳤구만. 광택이 다르다니까요. 광택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제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공구가 왜 좋냐면은 그거는 가능성이에요. 드라이버 후진 드라이버는 잘 뭉그러져요. 빠가가 잘 난다고 하죠. 근데 되게 정교한 세트가 정말 드라이버도 십자 드라이버가 규격이 다 있어요. 정확히 맞는 거는 딱 하면은 아기가 딱 들어맞아요. 완전히 유격 없이. 그럴 때 이게 있으면 내가 뭐든지 조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나에게 파워를 부여하는 느낌. 그렇지 그 느낌. 그 느낌 알 것 느낌 나도 같잖아요. 알지. 맥북 좋아하는 건 좀 비슷할 수도 있어 어쩌면. 맥북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그치? 이걸 내 가지면 뭔가 내 할 수 가능성이 있을 열려. 것 같은 느낌. 공부가 그렇다니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카인드 어린 리와인드라는 영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일이 뭔지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잊고 있었는데 한동안 그렇지 이게 진짜 일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 주인공이랑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진짜 아무 경제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 내고 참여하고 서로 사람들이랑 같이 웃고 떠들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순수한 창조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과제와 계획을 세우는. 그러면 깡 선생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과 취미의 그 어떤 분할이 만약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건 그냥 취미 활동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은 아니잖아 그냥. 과거에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왜곡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일하려고 하면 그치. 뭔가 부정적인 생각, 압박감 이런 것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예.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분업이 문제였던 거예요. 분업화되면서 과거에는 내가 노동을 기울이면 그 결과물이 내 노동과 일치했던 거야. 그냥 내가 뭘 만들었고 뭘 창조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분업이 되고 나서는 내가 어떤 창조물을 난 나이키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나이키 매장에 가면 내 나이키 운동화는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건 없는 거지. 내가 그냥 부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나이키 운동화가 나를 소외시키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소외가 발생하는 거야.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직 불행해지는 인기가 있나? 역시 전문직은 신자유주의자가 내가 뭐 하는지 굉장히 아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빨갱이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알고 있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뭘 해서 먹고 살죠?
그게 그 사람들이요? 네네. 사실은 현실은 비참하죠. 별로 그 비디오 가게는 이미 철거될 운명이고 그쵸, 네. 그 사장님은 DVD 가게로 전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잭 블랙은 그냥 자동차 수리공, 자동차 수리공이고 그 사람은 그냥 비디오 전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먹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행복의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영화를 찍는 게. 이게 아까 그 5단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위에가 자아실현이 되는 거고 그 경우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영화를 찍는다는 자아실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 5단계는 하위를 만족해야지만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론이 나왔을 때 제 기억에는 그게 단계적으로 봤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최근의 비판들은 그게 꼭 그렇게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르냐 거기에 대한 반례들도 많이 제공이 그러니까 되죠. 지금 이게 반례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첫 번째 욕구가 사실 생리적인 그치? 욕구잖아요. 그럼 따뜻한 집이 있어야 되고 아. 그 어느 정도 이상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누린 다음에야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가난한 예술가들 실제로 보면 제대로 못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자랑이라든가 그게 또 아름답게 미사역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되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조금 누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5단계가 아래를 실현돼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욕구라면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 이론이 사실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 그거예요. 이게 꼭 단계적으로 충족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상위의 단계를 얻기 위해서 하위에 있는 단계를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지?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반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떨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어떤 사람은 치킨은 포기하지 못한다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죽지만 하면 된다. 라면만 먹어도 나는 1단계는 충족한 거야. 그렇게 사람마다 할 수 있네요. 근데 이건 정도 차이지 층위가 완전히 단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1단계 100% 충족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100% 완료하면 3단계 이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뭐 1단계 한다 50% 만족하면 뭐 자아실현이 더 중요해. 그런 양적 차이인 거지. 1단계가 완전 없는데 5단계를 만족한 사람은 없죠. 네. 무슨 말이죠? 사망이죠. 신과 같은 뭔가 승화. 그런데. 예술적 승화. 그래서 한국 사회랑 조금 더 연결을 시켜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일한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머리가 다 지끈거리실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죠. 저도 지끈거려요. 예, 직장이 있는 분, 또 요즘은 없는 분도 너무 많잖아요. 실업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 주변 친구들 건너서 얘기 들어보고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희들은 뭐 좀 태풍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지 정말 심각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일자리, 얻기 힘든 일자리도 얻어서 들어가서 막상 해보고 나면 진저리를 치죠. 그렇지. 3년 넘게 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군대 가는 것처럼 되도록 안 해야 되지만 피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라.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냥 좀 괴롭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좀 일상에서도 행복감을 많이 못 느끼시고 이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이라는 거,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5,000원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미 일한다는 것의 가치를 그만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뭐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 아저씨가 왔을 때 저 사람이 한 10,000원, 20,000원씩 받아가는 거 되게 아깝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받아가도 되는 건가 막 전화해보고 얘가 받아가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로 우리가 다 같이 합의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다 같이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노동이나 일에 대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지난주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부동산 투기 열풍 같은 거 하면서 우리 뭐 7, 80년대에서 최근 한 2000년대 후반까지도 부동산으로 막 20%, 30%를 그냥 먹고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200%, 300%. 정말 일을 뭐 하러 하냐 이거 막 뭐 그렇죠. 10년 일해도 한 3억 모으면 진짜 많이 모으는 건데 부동산 한 방에 막 2, 3억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해서 먹고 살기보다는 그냥 투기 한 번 뭐 사업 한 번 해서 뭐 한 번 이걸 꿈꾸고 있는 사람이 지금 최 사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피케티가 증명했잖아요. 노동으로 얻어들이는 소득보다 21세기 자본. 그죠? 자본력으로 얻어들이는 소득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이걸 바라보게 되면은 노동이라는 맞아요. 건 참 힘들고 그렇죠. 뭐 도움도 인생에 사실 크게 도움도 안 되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일이라는 게 원래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런 영역인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꺼내보려고 했던 겁니다. 김도인이랑 독실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깡 선생 말씀은 이건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노동에 대한 관점이 너무 저하돼 있다. 노동을 가치 평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그것이 자본주의 안에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도인이랑 독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지. 일단 취직을 시켜준다면 나의 적성이고 뭐고 간에 일단 넓적 엎드려서 일을 해야지. 돈 주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돈 주는 사람이.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돈 받기가 힘든데. 회사원은 노예고. 엎드려서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대학을 선택을 한다든가 앞으로 뭘 할까를 이야기를 한다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기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뭐 만약에 고3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너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공계 쪽에 있다 보니까 너 수학 좋아하니? 그러면 수학 쪽으로 나가. 그러면서 꼭 잊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취직 잘 돼. 진짜? 수학은 취직 잘 되거든요. 뭐에 관심 있어? 그랬더니 연예인한테 관심 있다. 그거 어렵다. 그건 어렵지. 진짜 어려워. 근데 저 춤추는 게 너무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고 일은 딴 데서 찾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이 그게 우리나라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 근데 정말 좋아하는 예를 들면 춤을 좋아한다. 열심히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치, 로또 해도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실 이제 보편화시켜서 추천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해당되는 건 자영업이나 전문직인 것 같아요. 전문직은 가능하고. 그지.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난 치킨을 너무 좋아해. 그럼 치킨집 하는 거고. 싫어하게 될 걸 치킨을? 개발자들은 다 치킨을 좋아하나 봐요. 나중에. 치킨집 하는 거. 그렇구만. 아니면 뭐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께서 회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횟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 진짜? 예전에. 횟집 하려면 돈 많이 들는 거 아니야? 이 부유집, 부자집, 부유집은 부유집은 뭡니까? 그때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노동자의 적. 근데 저도 회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못 먹은 아쉬움이 있는데. 아쉽네. 그래서 자영업이나 지금 얘기했었던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대한 공장이라든가 거대한 기업에서 내가 맡은 일이 딱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그 안에서 무슨 꿈이고 자아실현이고 뭐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노동이 자아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내 지위가 자아실현의 도구가 되는 거야.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지 않으면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김도인은 어떠신가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뀐 편이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 노동에 대한 문제는 뭔가 한국 사회 특수적인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임금이 싼 거는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그 임금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노동을 뭔가 천시하는 인식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적으로 많다는 건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예요. 노동자가 좁은 땅에. 그렇지. 근데 실제로 캐나다나 유럽 지역에서는 임금이 많다. 그래서 단순 노동 하시는 분들의 페이가 높은 거는 그만큼 거주 면적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인구가 할당된 게 적으니까. 그죠. 나도 듣기에 캐나다에서 파이프 한 번 수리해주면 100만 원씩 나오고 한다는데 맞아요? 실제로 가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면 자동차 정비소 가면 그냥 뚜껑 열고 확인해주면 보통 기본적으로 10만 원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죠. 거기서 다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진짜로 DIY 하고 스스로 하는 스스로 자동차 엔진 오일도 혼자 갈고 막 그런 것들을 타이어 하고 하잖아요. 아까 한 것처럼 남자들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싸서.
그러니까 한 번 정비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니까. 김도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같이 절하되는 이유는 사실은 노동자의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라고 할까, 뭐 자아실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좋아하는 일, 우리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학생 때 뭐 선생님들한테 질문한다, 어른들한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 왜냐면 좋아한다는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한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선택하면은 모르겠어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자아실현을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관점보다는 효용성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남들이랑 어차피 똑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면 자기가 그나마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면 자기가 경쟁 우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직업군을 선택한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을 할 때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잘할 수 있는 일이네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건 요건데 난 이걸 잘할 수 있어. 그 두 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도희는 이제 좋아하게 되면 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저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이거는 내 진로랑 다른 일이야.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훨씬 힘들죠. 그리고 저희는 모두 자영업자나 뭔가 노동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땅 투기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노동량이 그 회사 다니시는 근로자에 비해서 적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주변 경험에서 비춰서 하는 거지만. 주변에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노동력이 어마한 것 같아요. 노동 시간이나 그런, 네네. 그리고 감소하는 리스크나 노동 시간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상화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회사원이 아니면 행복할 거고,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의 이상적인 삶, 노동하지 않는 삶을 살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진로를 언제 탐색하게 되냐면 실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다가 회의감에 빠지면 진로를 생각해 보잖아요. 여행을 떠난다던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을 찾아둔건가. 사회적으로도 리스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김도희님은 근데 예전에 이제 도닦으로 돌아다니실 때는 네네. 별로 관심은 없었나 보네요. 사회생활 하는데. 예, 그때는 오히려 경제 활동만 하시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완전 가치 기준이 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절대적이고 그리고 또 그때 실제 물질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바에서 갖다 바치고 맨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늘 물질적인 거 약간 천시하고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이나 이런 거 물질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급이 낮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쪽 도 닦는 데서는. 그래서 저도 실제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안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예를 들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까요? 나 뭐 할까요?를 물어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이 좀 우리보다 좁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사실 아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어린 편이기 때문에 40대, 5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나이가 됐을 때 더 넓은 시야가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뭘 얘기했었었냐면 가끔씩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는 그 사이트에 보면은 남자들이 이제 나이대가 좀 높아요. 뉴데일리? 한 40대 분들 이상인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영업을 할 때 이제 자기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었다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씩을 버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리플들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저도 이거 보면서 배우는 건데 자영업이라면 일반 회사원보다 3배 이상을 많이 벌어야지만 남는 장사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당연하지.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왜요?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사람들이 3일을 일하는 대신에 예를 들면 200을 벌 수 있다. 혹은 6일을 일하는 대신에 400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뭘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면 보통은 200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높일게요. 300.
3일에 300, 6일에 500. 그러면 이제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 경우에 뭘 선택할 거냐면 보통은 시간당 페이로 따지면 전자가 좋지만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세게 빨리 벌어야지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루에 사실 18시간, 20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봐야 돼. 네. 잠잘 때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기가 껴안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3배 가까이 벌어야지만 실제로 남는 장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노동 시간만 고려한 건 아니고 리스크 그렇죠. 리스크 관리하는 것부터 이제 비용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한 달에 3천을 벌어? 어마어마하게 버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지. 근데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빼고 매출만 3천이 아니라 실제로 얻는 돈이지만 그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리되는 것도 빼고 났을 때 남는 돈이 예를 들면 1,500이래요.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500 버는 게 낫다. 500이요? 좋다. 예. 또 얘기하는 얘가 비교 모두 다 얘가 좋은 너무 얘기야. 높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게시판에 올리는 거는 일종의 자기 자랑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시야가 다르구나. 어른들은 나는 그냥 일단 젊을 때 빡세게 한 10년 정도 빡세게 많이 벌고 나머지를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들의 시간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깡 선생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깡 선생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랑 취미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넓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깡 선생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일과 취미라는 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조화돼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먹고 살기엔 정말 진짜 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들 안에서 뭐 아예 뭐 전쟁이나 기아로 고생하는 나라가 뺀다면은 뭐 OECD 뭐 선진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틀 안에서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정말 좀 힘든 조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문화예술계 쪽 산업이나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 잘 쓰고 노래 잘 부르고 이런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정말 갈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예. 나 다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시장 쪽 상황을 보면은 글 잘 쓰는 친구들은 할 게 많아요. 뭐 각종 방송국 드라마 대본 작가에서부터 미드 작가, 영화 작가 하다못해 B급 헐리우드 영화 대본이라도 만들 수 있고 거긴 또 어마어마한 독서 시장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노력하고 하면은 희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글 좀 쓴다고 해도 진짜 실제로 얼마 전에 굶어 죽고 이런 사건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2000년이 넘었는데 한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힘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정당으로 집결이 되고 그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이 돼서 사회 제도가 이제 좀 더 바뀌어야지 되는 문제라서 이건 너무 커다란 큼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그 신문이나 정치 팟캐스트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생계를 자기 손으로 못 이어나가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생계랑 분리시켜라. 네가 원하는 거랑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놀고 싶은 게 있으면은 취미의 영역은 따로 보존을 하고 다만 이제 일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지. 내 취미를 해야 되니까. 적당히 개기야죠. 사장님한테도 개기고. 그러면 이건 회사에 출근해서도 개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를 환기하신 거야. 조화되는 거를 못했다. 일과 취미가. 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니까 분리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회사에 계속 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야근을 야근으로 보지도 않고 당연한 거야 그냥. 그렇지. 딱히 약속이 없으면 퇴근하지 않고 딱히 거기서 생산성 있는 일을 하진 않는데 그냥 안 가는 것들이 당연했던 세상이라면 요즘 이제 젊은 분들에서는 할 거 있으면 이제 일어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가요? 회사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될 일이 왔을 때 되게 철저하게 그걸 잘 따져보고 하는 거죠. 내가 회사를 위해 희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분리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요즘. 이 사람이 회사원들을 안 봐가지고 요즘 회사원들 똑같습니다. 야근하고 힘들어요. 똑같아요. 네. 네. 저렇게 좀 자기 개인 생활을 찾으려는 분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는 편이죠. 그렇군요. 네. 일단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었어, 그지?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마디씩 하고 요거 마무리한 다음에 잠깐 쉰 다음에 진행하는 걸 하죠. 어디 한 10초씩 요 영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취미와 노동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먼저 빨리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거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야. 예술가가 배고프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배고픈 거는 그게 그 사람들이 집단화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복지를 더 해놔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 요셉 슌페터가 창조적 파괴라는 걸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의 것들이 파괴돼야지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면서 무엇인가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비디오 가게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지? DVD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비디오 가게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치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나 정당에다 요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놔라. 그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DVD로 바꿔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빨리 DVD로 교체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생각인데?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래서 어쨌든 신자유주의 권리적거리지 마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작정 어떤 어떤 예술가나 아니면은 가치 생산성이나 가치를 많이 발생시키지 못하는 직업군이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서 딱 생각났는데 그게 사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사진관에서 거기서만 할 수,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세대가 바뀌고 있고 어셔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전 이 생각을 했어요. 공임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챙겨줄 건 챙겨줘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고 있을 거면 기꺼이 나도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을 봤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 사이트에 이거 완전히 나는 사기당했다면서 올라온 것들이 뭐냐면 컴퓨터 좀 조립을 해야 되고 윈도우가 좀 이상해갖고 다시 깔라고 갔더니 뭐 부품을 하나 5만 원짜리 부품을 한 6만 원에 팔고 나머지 컴퓨터 조립을 해주고 윈도우 설치해주는데 10만 원에 약간 15만 원 받았더라. 이러면 이제 리플들이 뭐냐면 진짜 사기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줄줄이 리플들이 달렸었어. 그런데 지금 같은 것들을 만약에 나 사기당했다 눈탱이 맞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조립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윈도우 재설치하는데 최소한 2시간, 3시간 걸린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10만 원 너무 정당한데 왜 너는 네 인건비는 그렇게 후려치려고 하면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인건비는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그렇게 사회가 변해가는 것들을 저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일이랑 전혀 다르게 깡쌤이 이 영화 준비하셔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 한 5, 6년도 더 돼서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영화관에서 실제로 영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전문가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떠돌이 시절 때 항상 뭐 명상하거나 떠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길거리로 혼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뭐 인디 영화 상영하는 것들이 이제 강북 쪽에 많거든요. 이제 광화문에 뭐 스폰지하우스도 있고 뭐 시네큐브도 있고 뭐 인사동 쪽에 뭐 시네 선제도 있고 대학로에도 뭐 하이퍼텍 나다 이런 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냥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영화 보고 하면서 그때도 이제 이 영화 보게 됐었는데 만약에 이런 영화 아니고 그냥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만 다니시면서 보시는 분들 중에 한번 다른 영화들 장르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재밌는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죠. 무비 콜라주 이런 거. 색다른 맞아요.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 저도 이 영화 뭐 한 줄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그냥 순수하게 뭔가를 창조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그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공산주의? 한국 사회는 그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저희 생애는 그건 힘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각자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회사 일에 매몰되지 말고 먹고 사는 일, 생계하는 일이 너무 힘들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짜증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도 좀 하시고 멍도 때리고 회사에서 딴 일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탈출구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잠깐 쉰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라이프 오브 파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